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40페이지 4-2-1 식물이 에너지를 얻는 호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은 식물의 호흡을 이해하고 호흡과 광합성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140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은 어떻게 에너지를 얻을까 그랬어요. 자, 식물세포에서는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이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자, 이와 같이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칠게요. 자, 여기 세포 동그라미 쳐주시고 세포에서 양분을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에너지 네모해 주세요. 자,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 하면은 호흡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흡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호흡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을 갖다가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숨을 쉬는 것 외에도 자, 여기 방금 책에서 나온 것처럼 식물이 양분을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도 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호흡의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나타난 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호흡을 하려면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도당, 양분이 필요하고 거기에 산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을 해갖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물과 그다음에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이렇게 호흡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이러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일어나는 작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러한 에너지는 어디다가 쓰는 에너지냐면은 거기 밑에다가 좀 써주시면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우리 예전에 앞에서 봤었던 거랑 굉장히 뭔가 비슷한 거가 있었던 것 같죠? 자, 뭐가 있었냐면은 광합성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자, 그 옆에 여러분들은 교과서 뭐 140페이지다가 쓰던지 좀 필기해 주세요. 자, 우리 광합성 잘 아시죠? 광합성에 필요한 게 뭐가 있죠? 그렇죠. 자, 일단은 빛 에너지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자, 그리고 물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생성되는 게 포도당과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산소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광합성 과정을 써놓고 보니까 호흡과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르죠? 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광합성 같은 경우 앞쪽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호흡의 결과 이산화탄소가 생겼고, 자, 물이 광합성에 필요한데 호흡의 결과 물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다르죠? 근데 에너지 있는 거는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생겼지만 여기서는 빛 에너지가 있어서 얘네들도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호흡에 필요한 것은 포도당인데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광합성 결과 생긴 거하고 똑같고, 자, 광합성 결과 산소가 생기지만 이것은 호흡에 필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호흡과 광합성의 과정은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광합성이라는 것은 어디서 일어난다 라고 했었죠? 그렇죠.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자,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자, 교과서 140페이지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왼쪽에 작은 글씨 보면은 식물체에서 호흡을 하는 세포.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 자, 세포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만 광합성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일어나는 것과 달리 자, 식물체를 구성하는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는 호흡 과정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책에 써져 있는 걸로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자, 이러한 호흡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여기다가 밑에다 써주시면 되겠네요. 모든 세포 내에서는 이러한 호흡 과정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숨 쉬는 호흡으로도 생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이 호흡을 또 세포 호흡이라고 다른 말로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다? 왜 일어날까요? 그렇죠. 여기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명체들은 모두 다 생명활동을 하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에너지를 얻으려고 호흡 활동이 일어나게 되겠어요. 자, 참고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이 엽록체라고 하는 것은, 자, 생물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단위가 뭐죠? 세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세포를 이렇게 식물 세포를 보면은 이 안에 일단 가장 기본이 이제 핵이 있죠. 식물 세포 안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식물 세포 안에는 엽록체라고 하는 이 초록색 알갱이들도 이와 같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이 식물 세포 안에는 또 다른 소기관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생긴 이제 어떤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관이 뭐냐면은 모르셔도 돼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사실은 이 세포호흡이 이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세포호흡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겠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정리해서 볼게요. 열대 바다에 사는 맹그로브의 뿌리나 습지에 사는 나구송의 뿌리를 본 적이 있나요? 뿌리의 일부가 땅 위로 솟아나와 있지요. 그건 바로 호흡을 하기 위해서랍니다. 식물의 호흡은 광합성으로 얻은 양분을 분해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말합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할 때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는 반면 호흡할 때에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빛 에너지를 이용하는 광합성은 주로 낮에 일어나지만 호흡은 낮과 밤에 관계없이 항상 일어납니다. 단, 낮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기체 교환이, 밤에는 낮과 반대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광합성과 호흡의 차이점을 한번 서로 비교해 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식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흡을 할 때 산소 기체를 가 필요하고 이산화탄소 기체를 내뿜어요. 그래서 광합성을 할 때의 기체 교환을 살펴보면은 이와 같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지만 자, 호흡을 할 때는 거꾸로 우리랑 똑같이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되겠습니다. 자, 광합성이 일어나는 시간은 언제 광합성이 일어나냐면은 광합성이 일어나려고 하려면은 주로 빛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빛의 세기가 세야지 광합성이 잘 일어나니까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은 낮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호흡이 일어나는 시간은 생명체가 살아있으면은 무조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아있는 밤과 낮에 다 호흡 활동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낮에는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지만 밤에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되겠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낮에는 광합성도 일어나고, 예, 호흡도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광합성도 일어나고, 호흡도 일어나요. 근데 이제 빛의 세기가 이제 더 세니까, 자, 광합성을 하는데 이제 필요한 기체가 이산화탄소죠. 자, 이산화탄소가 필요해요. 자, 그리고 그 결과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제 호흡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호흡을 하면은 예, 산소 기체가 필요하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 산소 기체가 호흡하는데 3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기체도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나온 거냐면은 이때 호흡의 결과 만들어진 이산화탄소 기체를 광합성에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서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외부로부터도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하는 모습으로 하는 거죠. 자, 그거에 비해서, 자, 호흡 같은 경우는 산소가 필요하지만 광합성 결과 이제 광합성의 양이 호흡량보다 많기 때문에 이때 이제 만들어진 산소가 한 5개 만들어진다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5개의 산소가 만들어지지만 그 만들어진 것 중에서 3개는 호흡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산소가 남으니까 남은 산소는 2개에 해당되는 남은 산소는 바깥으로 방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 다음에 산소를 방출하지만 자, 밤 같은 경우는 빛의 양이 적기 때문에 호흡만 일어나요. 그래서 필요한 산소 기체를 3개를 흡수를 하고 그 호흡의 결과 만들어진 이산화탄소 기체 3개 정도를 방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밤에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교과서 보면은 결론은 자, 광합성 네모칠게요. 광합성은 양분을 만들어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예. 즉, 빛 에너지를 갖다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양분으로 만드는 거죠. 그 양분 이름이 뭐다? 그렇죠. 포도당. 포도당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자, 호흡은 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양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포도당이죠. 그래서 포도당을 분해해서 그 결과 에너지를 얻어내는 과정이다. 입니다.